보는 한자 어휘도 도금과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비슷하게나마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섯 번째는 전주 문자라는 겁니다. 이 전자가 구를 전자예요. 전환하다라는 의미의 전자죠. 그것도 수레거가 의미하고 관련이 있고 수레 바퀴가 구르잖아요. 그 다음에 오로지 전자가 전이라는 의미 나온 거니까 이것도 대표적인 형성자네요. 그리고 물될 주자도 물수변의 주인 주자. 요게 이제 뭐 주사 놓는다 할 때 물될 주자예요. 이것도 쓰임이 많은 글자죠. 그래서 전주는 전환하고 끌어댄다라는 의미의 글자예요. 그런 의미예요. 여섯 번째가 가차. 이게 이제 거짓가 그러기도 하는데 빌릴까 그러기도 하죠. 빌리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거짓이라는 의미랑 또 의미상 어느 정도 연관이 있죠. 그 다음에 차자는 빌릴 차자, 차용한다 그럴 때. 아무튼 가차는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와 가차는 아까 첫 번째 상형과 두 번째 치사는 글자 창조의 원리라고 했고, 세 번째 회의와 네 번째 형상은 글자 조합의 원리라고 그러면 전주와 가차는 글자 활용의 원리라고 합니다. 활용의 원리. 그거는 이게 회의와 형성과 어떻게 다르냐면은 회의와 형성은 기존에 있던 상형이나 지사 두 글자를 조합해가지고 두 글자 혹은 그 이상을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의미 만들어낸 거라 그러면 전주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글자가 있어요. 기존의 글자가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전주 문자 말씀설자라는 게 있죠. 이거를 무슨 변형을 하고 그러질 않고 다른 글자를 여기다 추가하거나 그러질 않고 이게 말씀설이라는 대표훈과 음을 갖는 글자인데 이거를 다른 의미와 다른 도금을 갖는 거기다가 다른 의미, 다른 음을 추가를 시킨 거예요. 이게 말씀설도 되지만은 기쁠 열도 되거든요. 한 글자인데 의미가 다르고 그 의미에 따라서 도금까지 달라져요. 이게 또 이 두 가지뿐만 아니고 달래다 그럴 때는 달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때도 세가 돼요. 아, 이렇게 의미도 다른 의미도 여러 개 있고 그 의미에 따라서 음도 달라지는 경우 요걸 이제 전주 문자 분류로 테두리 안에 묶을 수 있는 거거든요. 참고로 말하자면 이 전주 문자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차도 이미 있던 글자들의 음을 차용한다든지 그래가지고 표의 문자인 한자인데 음만 차용해다가 신문물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 그게 가차 문자의 원리입니다. 일단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전주 문자부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이 말씀설 같은 경우는 형성 문자예요. 형성 문자인 말씀설자를 거기다가 말씀설뿐만 아니고 기쁘다라는 의미의 열자, 달래다라는 의미의 색자로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자는 두 가지 이상 복수의 의미를 갖는데 그러니까 의미가 여러 가지더라도 대부분은 발음, 도금은 하나인데 이 전주 문자 같은 경우는 의미에 따라서 음까지도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다 그럴 땐 설이고 기쁘다 그럴 땐 열이고 달래다 그럴 땐 새예요. 실제 용례를 보면 말씀설일 때는 설명이란 단어 그럴 때 말씀설 쓰고요. 기쁠 열 이거는 용례가 많지는 않은데 그 공자님의 언행을 이렇게 후대 제자들이 기억으로 기록한다든지 기록한 논어라는 책 유명한 책이죠. 논어에 보면 이 글자가 기쁘다라는 의미의 열자로 쓰였을 때가 용례가 하나 있어요. 첫 구절이 논어 첫 구절이 하기편 첫 구절이 자왈 하기 시습지면 불영여로와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자왈은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런 말이고 하기 시습지 약자로 쓸게 배우락자예요. 배우고 시습 때때로 그거를 배운 거를 익히면 그리고 나옵니다. 불역여로와 반어적인 말이죠.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때 이게 기쁠 열자가 나와요.
이게 말씀 설자 가지고 여기서는 기쁠 열자로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기쁘다라는 의미를 반의적으로 말한 거죠. 원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쁠 열자는 저 말씀원 자리에 마음심이 들어가서 이렇게 쓰는 게 기쁠 열자인데 기쁘다라는 의미일 때는 이거나 이거나 서로 통용을 해서 같은 글자로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기쁠 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달래다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는 달래다 세자일 때는 유세는 논류자에다가 이 글자를 써가지고 이거를 유설이나 유열이나 이런 거 읽지 않고 유세라고 읽습니다. 이 논류자는 이렇게 놀러 다니면 이리저리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달래는 거예요. 누구를 달래요? 유권자를 달래죠. 표 주는 사람. 저 찍어주시면 이 동네에다가 다리 새로 놔드리고 도로 새로 깔아드리고 집도 새로 짓고 지하철 들어오게 하고 막 이렇게 공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약을 하면서 유권자를 달래요. 자기한테 표 달라고. 그걸 유세라 그러죠. 그때 이 글자를 써가지고 달래다라는 의미로 쓴 겁니다. 아시겠죠? 이뿐만 아니고 시험에 잘 나오는 전주 문자들이 좀 있죠. 예를 들자면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 글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즐거울 낙자입니다. 즐거울 낙. 그런데 이게 음악이라 그럴 때도 이 글자를 써요. 음악, 풍악 그럴 때도. 그래서 음악이라 그럴 때는 악이 됩니다. 악, 낙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좋아하다라는 용례도 있어요. 이게 또 많지는 않지만 좋아하다 그럴 때는 또 요가 돼요. 그런데 뜻에 따라서 음이 달라지죠. 그죠? 즐거울 낙은 아주 용례가 많고 음악도 음악 풍악할 때 이 글자를 쓰고 악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좋아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는 용례가 이것도 논어에 보면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요산요수라는 말이 있어요. 요산요수. 인자는 요산하고 지자는 요수 이런 말이 있어요. 어진 사람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 물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때도 낙산 낙수가 아니고 산을 즐기고 물을 즐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때는 좋아하다는 의미의 요자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의미에 따라서 각각의 도금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주라는 건 기존에 있는 글자를 전환하고 끌어대고 해서 새로운 의미와 도금을 갖는 글자로 이렇게 상황마다 쓴다라는 거. 그러니까 새로 이 기쁘다라, 달래다라는 의미, 음악이라는 의미, 좋아하다라는 의미에 관련된 글자를 새로 만들질 않고 기존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중첩해서 사용한다 그 말이죠. 가차 같은 경우는 우리 예로 나와 있는 예를 들자면 아세아 같은 경우 버그마자에다가 가늘새자 다시 버그마자 아세아가 뭐예요? 이거 영어 아시아를 가차한 경우, 음차한 경우죠. 아시아를 한자로 아세아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영어 관련 외래 어휘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영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그거를 한자화 고쳐가지고 쓰잖아요. 아시아도 한자로 아세아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를 의미하는 러시아 그것도 한자로 쓰면은 이슬로자 에다가 선역서자 그 다음에 어금니 아자 상하라 그럴 때 코끼리 어금니 상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어금니 아자 노소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노소아도 무슨 러시아 관련된 이 노자 서자 아자에 관련된 무슨 의미를 집어넣어 가지고 새로 한자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라는 이거를 음만 차용에다가 이 러시아를 한자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바나라는 것도 있죠. 서바나. 선역서자에다가 나눌 반자. 마찬가지로 어금니 아자 쓰거든요. 이건 스페인. 그래서 지금은 학부제가 되면서 각 학과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저 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그 문학 관련해서 러시아 문학 관련 배우는 학과, 스페인 관련 스페인 문학 배우는 관련 학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러시아 문학 배우는 학과는 노어 노문학과라고 그랬고요. 노어 노문학 할 때 그 노가 노서와의 이 로자거든요. 그 다음에 서문학, 스페인 문학, 서문학은 이 스페인 서바나라고 할 때 이 서자 말하는 거거든요. 이 러시아를 노서화라고도 하고요. 아라사라고도 해요, 사실. 아라사. 한자로 아라사. 이거는 뭐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아라사도 요것도 뭐 가차 음만 차용에다가 표현한 건데, 저 아라사의 아자가 우리나라 역사에 한번 등장한 적이 있어가지고, 우리 고종이 일본 명성황후 시에 나오고 나서 일본에 대해서 잔뜩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신 적이,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를 아관파천이라고 하는데, 그 아관이 러시아 공사관을 의미하는 거고, 그 아자가 아라사의 이 아자거든요. 아까 러시아 할 때 노소아라고 한자로 표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라사라고 표기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을 예수를 한자로 표현하는 거, 야소. 어조사 야자에다가 이 소생한다라는 의미의 소자죠. 되살아날 소자. 예수님 부활과 관련된 거니까 소자가 물론 이제 음을 차용해서 쓴 거긴 합니다만은 의미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야소라고 이렇게 또 한자로 아무튼 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기독교. 그리스도를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기독이라는 것도 한자로 턱이자에다가 감독할 독자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그리스도를 한자로 이렇게 음만 차용에다가 표기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글자의 본래 의미와는 별 관계없이 소리가 비슷한 글자를 빌려다가 새로 들어온 문물에 대해서 표현하는 원리. 이게 이제 가차인데, 가차도 이런 식의 표현 원리가 있고요. 이것과는 좀 구분되게 기존의 한자가 있는데 기존의 의미를 쓰지 않고 전혀 다른 의미로 전환해서 쓰다 보니까 기존의 의미가 사라지고 기존의 의미를 대신하는 글자가 또 만들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게 극이자죠. 극이자가 원래 곡식 까부리는 키의 모습을 본떠가지고 만든 글자거든요. 이게 이 두 점은 손을 의미하는 거고, 손으로 이렇게 키 들고 이렇게 곡식 까부리는 거, 이 모습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지금은 극이자로 씁니다만은 이게 원래 키를 의미하는 글자였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그라는 지칭대명사로 가차되다 보니까 키를 의미하는 글자를 아예 새로 대나무 죽자를 넣어가지고 만든 거죠. 아시겠죠? 이런 경우가 이 그러할 연자도 이게 원래 이게 고기육의 변형이고, 그래서 고기육자 있고 개견자 있고 여기 밑에 불화자 있잖아요. 그래서 불로 무슨 고기 이렇게 굽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불에 태우다라는 의미의 불에 태우다라는 의미를 갖는 글자였어요. 그런데 원래 의미는 사라지고 그러다라는 의미로 가차되다 보니까 여기다가 불화를 넣은 태울 연자, 살을 연자가 새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런 경우에도 본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말고 다른 의미로 가차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의미의 가차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본문 학습을 하면서 여러 예를 가지고 또 반복해서 또 설명을 할게요. 요렇게가 육서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상형과 지사는 글자 창조의 원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회의와 형성은 글자 조합의 원리. 이미 있던 상형과 지사자를 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갖는 글자를 만들었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회의는 의미와 의미가 합쳐진 거라 그러면, 형성은 한쪽은 의미, 한쪽은 도금. 의미 요소와 발음 요소가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한자 어휘 중에 형성 문자가 제일 많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전주와 가차, 이거는 글자 활용의 원리.
기존에 있는 글자에다가 여러 가지 의미를 추가했어요. 그 의미에 따라서 음도 달라지는 경우. 전주 문자, 그다음에 가차는 새로운 문물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문물을, 외래 문물이, 외국에서 문물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걸 표현할 수 있는 한자인데 기존에 있는 글자, 음만 차용에다가 한자가 표의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외래 문물을 표현할 때는 이 가차로 주로 음을 차용에다가 그걸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